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미 정상회담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속적으로 이게 화두가 되어 왔었는데, 진짜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어느 정도 좀 흥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 자, 이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주가도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될 거라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제가 크게 백신, 반도체, 그리고 이제 북핵, 쿼드 이렇게 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모두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반도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바로 진행하기 전에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그저께 이제 8만 원 선을 지키나 싶더니 다시 한번 7만 원 선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오늘 또 이제 뭐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뭐 7만 원 선을 계속 꾸준히 지키는 모습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전히 뭐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주가가 아니고요. 오늘은 뭐 한미 정상회담, 또 이제 반도체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 너무나도 유명하죠. 미국 반도체 지원이라고 제가 검색만 했거든요. 이 사진을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웨이퍼 한 장을 들고 사진이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만큼 이 미 대통령도 반도체를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반도체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어, 여러분들 이제 제조업 주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웬만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신는 그 신발조차도 국내에서 보통 생산을 잘 안 하고요. 인건비가 좀 더 저렴한 중국 쪽에 맡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우리 다이소 가기만 하더라도 밑에 있는 라벨 딱지 뭐라고 써져 있죠?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자, 그만큼 웬만한 이제 제조는 거의 중국 쪽에서 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과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반도체 시장에 중국이 150조 원까지 투자하면서 이번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제조업 불균형이라고 하죠. 이 불균형이 더 심화가 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더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주최하면서 미국, 그리고 인도, 일본, 호주로 네 국가로 구성된 이 쿼드를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번에 정상뿐만 아니라 각 국가, 반도체 국가의 기업 이제 대표죠. 대표까지 초청하면서 이 반도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요.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조죠. 반도체 제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삼성전자 그리고 TSMC죠. 대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조가 아니라 여러분 반도체 설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는 퀄컴, 엔비디아, 인텔은 좀 논의를 치겠습니다. 퀄컴과 엔비디아가 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공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생산 인원들이 수급난이 진행되면서 결국 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 수급까지 이제 뭐 실업급여까지 받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계속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정책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만과 우리나라를 이제 좀 초청하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좀 더 늘려달라,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제 뭐 말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처음부터 친미 정책을 많이 펼쳐왔던 그런 기업이라서 이번에 100조 원을 투자하면서까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늘리겠다라고 벌써 계획을 발표했고요. 벌써 뭐 한미 정상회담 전에부터 벌써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 이제 퀄컴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보조금까지 주겠다라고 하니까 20조 원을 투자하면서까지 인텔과 함께 네, 반도체 공장을 늘리겠다라고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계획을 못했는데, 뭐 결정을 못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사진까지 다 구성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수장이 이제 감옥에 수감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뭐 겉에들이만 돌고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벌써 청사진을 계획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이제 뭐 뭐라 하지? 이제 뭐 계획 정도만 나와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투자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약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건 제가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점유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그 외에 비메모리라고 하죠. 시스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죄송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이 뭐 약 3 정도, 3%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가 전부 네,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정도만 점유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가를 보시면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약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정도 더 비싼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TSMC가 벌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벌써 이제 나가 떨어진 지 오래됐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특화되어 있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점유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매년 30조 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어느 정도 TSMC를 따라갈 수가 있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에 더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재용 회장도 벌써 언급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공정만큼은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늘리게 되면요. 이제 배당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금 부담도 있습니다. 이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은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거의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반도체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뭐 조금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저점을 이제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더 좋은 점이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메타버스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메타버스가 지속될수록 AI 이제 산업이 계속될수록 장기화될수록 반도체가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현재 수급난이 지속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반도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럼 파운드리 공장은 당연히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그렇게 증설이 많이 되면은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훨씬 더 영업이익적으로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뭐 액션 정도는 저점으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수익을 내기 힘든 현재 실정이다라고 네,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이제 5월 20일 날 했는데요. 이제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 회담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변동될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 속에 이제 화제거리도 모두
조금씩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괜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꼭 구독, 그리고 뭐 좋아요는 안 눌려도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이제 뭐 하시면서 매달 이제 매일 올라오는 그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그때마다 제가 뭐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린 거 함께 또 참고하시면서 종목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 제가 지금 텔레그램 채널 주주 멘토 문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시면서 혼자서 공부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종목 공부하시면서 정보도 가져가시고 수익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영상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있을 한미정상회담 함께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